역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데요. 김형동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김영동입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 어제 퇴장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퇴장하셨어요? 어제 국회 방송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국회 입법권은 나름대로 존중이 돼야 되지만 헌법 질서에 반하는 입법권은 위헌이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나 일반적인 이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소수 야당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다수의 숫자만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또 퇴장해서 저희가 소통관에 가서 왜 퇴장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저 헌법에 위반되는 입법권을 언급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은주 의원은 이거는 국회법 절차와 원칙에 따른 것이라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거든요. 약간 시각차가 너무 큰 것 같네요. 어제 이제 의사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강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법에는 그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그런 것이죠. 일정 변경이 원칙이 아니고 의사 일정 변경이 원칙이 아니고 원래 주어진 일정대로 먼저 진행을 하고 어제도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직회부에 관한 의사 일정 변경은 예외가 되어야 되는 거지 마치 어제 직회부가 원칙인 것처럼 의사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아무튼 이제 본회의에 직회부가 됐으니까 본회의로 넘어갔는데 예, 그렇습니다. 필리버스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입장이 정리가 된 겁니까? 아직 정리는 안 됐습니다. 직회부 법안이라 하더라도요. 예. 아직 합의의 여지는 사실 있습니다. 네네네. 예, 합의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원내에서 이 법률안에 대해서 지금 간호법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한 번 더 심도 있게 상임위가 원활하게 처리 못했기 때문에 네네. 여야 양당의 지도부가 한 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간다면 다양한 방법, 필리버스터나 어제 또 우리 이미자 간사가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마지막에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죄송합니다만은 그 제2 요청에 대한 말씀까지도 건의를 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합의할 여지를 말씀해 주셨고 네. 전해철 헌노위원장도 다시 토론할 시간은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게 그럼 본회의에서 이제 수정안이 채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여지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근데 제가 이 과정을 전체를 보면 글쎄요. 조금만 노사관계 문제나 노동법 문제를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내용상 절차는 이제 좀 차치하고라도 이 부분이 결국에는 노사의 교섭권, 소수 노조나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그러면은 균형 있게 충분히 파업권, 쟁의권하고 균형이 잡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쟁점인데요. 둘 다 보호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유안이라는 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조합 위원장이 이른바 KG 안에서 옥새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 법이 개정되면은 이제 사용자 범위를 넓혔는데 그 하청 조합원들이 그러면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교섭을 할 수 있느냐? 사실상 사용자 범위에 있어서 실질적 구체적 지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교섭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은. 오히려 이거는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교섭의 방식을 조금 더 넓혀주는 방식으로 입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입장을 바꿔서 가압류의 범위를 줄여드는 방식으로 집행법에서 민사집행법에서 충분히 제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체법에 있어서 내가 본 손해를 청구 금액을 당신이 손해를 100이란 걸 받지만은 청구 자체를 10밖에 못한다라고 제한하는 법은 그 어느 자본주의 사회법에서는 있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이
조화롭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명하신 분은 최유한 씨가 아니라 유채한 씨고요. 죄송합니다. 예, 그 이름은 좀 바로 잡도록 하겠고요. 예, 유채한. 예, 네, 예, 그 야당 쪽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그 노조가 파업하고 난 다음에 너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걸 이제 이런 걸 악용하는 걸 막는 취지다 이 점을 강조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 단계의 문제지 실체법에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만약에 도시 노동자를 상대로 어떤 채권자가 집행을 하게 되면은 생활임금,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한의 생활비는 제외하고 그 부분은 압류해서 제외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거는 집행의 단계 문제지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같은 당의 박대수 의원이 그 전한 내용을 보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환노위원들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 대해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하신 바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을 했던 겁니까? 저는 같이 식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네. 뭐 그동안에 김진표 의장이 보여온 어떤 본회의에서 이렇게 멘트하시는 거 보면 어떤 일방적인 상정보다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얻어졌을 때 국회가 법은 유란을 만들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상정해서 만든 법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진표 의장의 의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게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 처리되는 시점이 좀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까 제초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만은 어제 상임위가 직회부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사위가 어떻게 논의됐는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법사위에서 과연 그러면은 성실하게 이 부분을 심사를 안 했느냐라는 게 하나의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충분히 그런 기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보고 그동안에 시도를 했지만 가장 최근 법사위 회의에서는 그 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에 불참했던 거거든요. 의석했던 거고. 그리고 뭐 어제 우리 대변인단이나 우리 이미자 간사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갑자기 이것이 논의되던 것이 이렇게 급변한 것은 이른바 민주당이 최근에 김남국 코인 사태나 아니면은 돈봉투 전당대회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국면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전환하기 위해서 국회의 다수의 힘을 가지고 국면 전환용으로 악용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문하셨던 것에 돌아가면은 본회의에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고민이 돼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노사관계 국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산업 현장에 노동 현장에 실제 미칠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근데 이 안대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정리한다면? 뭐 절차적인 부분, 뭐 내용적인 부분, 이 분명히 국민들 그다음에 노동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게 분명한데 그리고 애초에 이 이중구조 문제나 하청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한 것을 이 법이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위헌 상태고 그다음에 적절한 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그 집시법 개정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심야 집회에 대한 것이죠. 예. 야당에서는 이건 위헌 소지가 너무 크다. 이 점을 계속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안도 안 나왔는데 무슨 위헌을 논합니까? 지금 문제되는 것은 아시겠습니다. 옥외, 옥내, 그 다음에 야간하고 주간 이런 것들이 이제 늘상 문제가 되어왔고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늘 집회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도록 입법도 만들어졌고 또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된 것은 사실상 야간 집회도 아니고요. 심야 모든 시민들이 잠자고 있는데 옥외에서 그것도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정도의 행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간도 아니고 정말 심야입니다. 심야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집회 문화도
형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 있잖아요. 혹시 당에서 검토하셨나요? 이 문제는? 뭐 저는 지난주에 조정훈 의원하고 싱가포르 진짜 다녀왔습니다. 아, 같이 다녀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민청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게 꼭 특정해서 가사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를 맞추면은 뭐 가사 노동자 내지 또 특정 그 개호 업무 그러니까 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지금 워낙 적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상임위에서 제안된 조정훈 의원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만은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지금 일반 가정에서 흔히 말하는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모실 때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해 주시는 노동자들이 수급 불균형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일단은 정부가 파악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후에 해결책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먼저 의견을 실태 드렸습니다. 파악이 먼저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파악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가정에서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되면 정부가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거는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들어가셔요. 감사합니다. 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